긴급 비상이 걸린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 사태. 이건 사실상 국가 주도 산업 스파이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얼마 전 LG 디스플레이 직원 2명이 자사 핵심 OLED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정황이 포착되며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긴급 비상이 걸린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 사태. 하피TV가 분석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표된 건 지난 10월 13일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10월 2일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유는 임직원 2명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은 아니 중국 BOE가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OLED 2위 기업이라는데 왜 굳이 3위인 LG 디스플레이 기술을 탈취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위 기업이 왜 3위 기업 기술까지 욕심내겠어? 라고 오해하시기 딱 좋죠. 하지만 이건 일반인들이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고 미디어 또한 이에 대해 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일입니다. OLED는 증착이나 잉크젯 등 생산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주요 디스플레이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OLED 패널을 사이즈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모바일용 OLED를 만드는지 또 어떤 기업이 10인치, 30인치대의 IT용 OLED를 만드는지 그리고 40인치 이상의 TV용 대형 OLED를 만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에는 어느 곳이 있는지 이들이 어떤 역학관계로 성장해 왔는지는 하피TV의 이 강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정말 우주에서 가장 설명 잘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중국 OLED 대표 기업들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죠. 원래 이 표는 이전 강좌 영상의 후속편으로 한중일 OLED 삼국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서 먼저 써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형, 스마트폰용 OLED는 3D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후 LGD, BOE, CSOT가 뒤쫓으며 현재는 모두 다 소형, 스마트폰용 OLED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형 10인치에서 30인치대 OLED는 3D와 LD는 잘하고 있는데 BOE, CSOT는 도전하고 있지만 수율이 낮아 욕심만 내는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두 기업 모두 아직 상용화 못했습니다. TV용 대형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LGD에 이어 3D가 QD OLED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중국 기업은 아직입니다. 전시회 샘플을 낸 적은 있지만 대량 생산, 양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BOE는 아예 갈 길이 멀고요. CSOT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OLED 사업부를 합친 JOLED가 파산하면서 이 영상 또한 하피TV가 소개한 적이 있죠. 이 파산한 기업을 CSOT가 인수해왔습니다. JOLED 기술을 바탕으로 TV OLED 패널을 양산하고자 최근 CSOT는 8.6세대 OLED 공장을 세우고 양산을 시도 중이지만 아직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자, 표를 다시 분석해보면 중국 기업은 중형 10인치 이상의 OLED 패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은 우리 삼성과 LG의 동무대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미 LCD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BOE와 CSOT가 중국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고 LCD 패널을 엄청나게 싸게 찍어 하이센스, TCL 같은 자국 TV 브랜드에 공급해 이들이 전세계 TV 시장을 점령하고 있죠. 이에 삼성과 LG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도 압니다. LCD는 끝물이고 OLED가 차세대 먹거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자신들은 당장 보유한 기술이 없으니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LCD를 싸게 팔아 시장을 장악해 놓자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한국의 OLED 기술을 가장 탐내고 있어요. 이들의 뒷배는 중국 정부입니다. BOE와 CSOT는 최근 8.6세대 OLED 공장을 수조 원을 투입해 완성했는데요. CSOT의 경우 공장을 짓는 총 예산 5조 8천억 중 1조 1천억을 광저우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러니 우리 한국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OLED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의 1순위 타겟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 CXMT가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이 주역이 바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이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만든 10나노 D램 기술로 이를 빼돌린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은 삼성전자 연봉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술 유출로 발생한 삼성전자의 매출 손실은 작년만 해도 5조 원, 향후 최소 수십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에이펙에서 삼성 트라이폴드 폰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죠. 이 폴딩 OLED 패널 기술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인데 직원 서모 씨와 김모 씨가 65억을 받고 경쟁업체 중국 HKC에 팔아넘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이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기술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사 A씨가 기술을 유출하고 인력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추정 손실액이 1,000억 원이 넘고 회사는 회복 불가능에 빠졌고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이외에도 중국으로의 크고 작은 기술 유출이 오늘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 유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솜방망이 처벌.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주범이 받은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200만 원 뿐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의 벌금, 산업 기술 유출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 선고된 평균 형량은 10개월 남짓,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러니 수십억 받고 기술 팔아넘기고 승률 좋은 변호사 선임에 1년 안팎 복역하는 게 끝이라면 누가 이걸 두려워할까요?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해 빨리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제도 보완이 없으면 우리가 중국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분야에서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에 따라 간첩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 수준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대만도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 기술 유출을 간첩행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2년, 벌금 42억 원을 부과합니다. 유럽은 더합니다. 최근 넥스페리아 사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넥스페리아를 2019년 중국 기업이 인수했는데 이들이 최근 들어 유럽 인력 40%를 감축하고 독일 미넨 연구센터를 폐쇄하고 영국 맨체스터 공장에서 설계도 등 핵심 기술을 중국 공장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이디스 디스플레이와 BOE 사건대와 아주 유사합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 중국인 CEO를 직무에서 정지시켰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선 것이죠. 뭔가 뻥 뚫리는 소화제를 마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나서서 이에 대한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필벌주의만이 능사일까요? 둘째, 엔지니어 대우 개선. 칼로만 막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술 유출은 막아야 합니다만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부사장 출신인 김유식 대표는 중국 CSOT에 초기부터 합류해 지금의 CSOT로 성장하게 만든 주역입니다. 그의 오랜 디스플레이 경험이 CSOT 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죠. TC의 유럽 마케팅을 총괄하는 이스턴 킴 역시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최근엔 카이스트 교수 149명이 중국 정부로부터 영입 제한 메일을 받았다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우수한 인재를 더 좋은 대우를 하면서 모셔가겠다는데 이 자체가 범죄일 리 없죠. 우리의 기업이나 정부가 중국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면서 이들을 붙잡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십 년간 기술을 개발하다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들을 반기는 곳 중국 기업들입니다.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은 엔지니어들에게 이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보상 문화가 먼저 존재해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야흐로 총과 무기가 아닌 기술 전쟁의 시대입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 기술을 지킨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중국과 한국이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중국 기업도 진짜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기업들, 그리고 DJI 같이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정부 지원금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상 기술 유출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 주도 산업 스파이 전쟁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간절합니다. 과거는 군사 정보만을 캐는 것이 간첩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정보를 캐는 일이 간첩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죠. 노력하는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성과를 오롯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최소 징역 15년, 벌금은 받은 돈의 2배 이상, 그리고 신상 공개와 재취업 금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기업도 엔지니어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아끼지 않는 문화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50대 30여 년간 피땀을 쏟아 기술을 일군 이들이 한국 디스플레이의 근간입니다. 적자가 시작되자 지금부터 내보려는 기업 문화 속에서 누가 충성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수십억 받아 챙기고 1, 2년 징역 살고 만다. 게다가 운 좋으면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까요? 기업, 정부 모두가 이 사태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은 기술 유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커뮤니티, SNS, 유튜브에 바이럴을 서슴지 않죠. 중국 기업의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